마켓 공감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토론을 벌여보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집계를 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주요 변수들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내적인 변수는 물론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지 않습니까? 먼저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중국의 18차 당대회도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변수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한 주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힘없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해외 증시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욱더 힘없는 그 상황 전개가 됐었는데,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의 대선이 있는 그 상황이고,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 그리고 이 목요일서부터 중국에서의 그 정권 이양을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이 전국대회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롬니가 당선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 뒤에 있을 이 재정 절벽과 같이 연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재정 절벽과 관련된 그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말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와 관련된 그 불확실성 요인 거리를 얼마나 잘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이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이지 않겠느냐 싶기는 한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적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바마가 이기고, 그리고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정 절벽의 가능성이 대략 4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향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판화를 많이 튕기게 되기는 하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중국에서의 정권 이양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 측면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이양을 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이전에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여러 가지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승인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격적으로 실행이 되지를 않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증시에서 한 차례의 그 상승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수혜 업종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어찌 됐던 간에 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 물론 경기 부양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 호전으로 인해서 이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내적인 변수들도 또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이제 역배열에서 하방 구간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자체가 주는 영향력은 별로 시장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서는 국내 이제 그 금통위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금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안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므로, 왜 그러냐면 금리를 지금 만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그 일시적인 아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일단 시장의 금리가 인하된다면 시장에서 그만큼 국내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다른 여타 나라들, 일본과 미국 등 여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버블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은 주로 이제 그 수출 관련주와 수출 업종이 연관이 많은 해외 증시 쪽으로 이제 거의 이제 움직임이 결정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대내 변수는 큰 영향력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해봐야 할 텐데 두 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점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대적인 탄력의 강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코스닥은 520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게임과 중국 내수주를 봐야 한다라고 오늘은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와운의 메신저에 접속을 하셔서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또 투표 결과를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의견 간략하게 들어볼 텐데요. 일단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의견이세요. 자세하게 도움 말씀 먼저 주시죠. 일단 가장 커다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요인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주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가두리권을 굉장히 강하게 구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전 시점까지 그렇게 커다랗게, 시장에서의 변화 요인이 생길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이후 시점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 해소가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점하고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은 이 전 세계적인 증시, 특히 이제 빅2 나라들의 어떤 이제 경제 지표상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은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전된 경제 지표 흐름이 최소한 11월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측면이죠.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이 경제 지표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조업 쪽에서의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을 이제 넘어선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 측면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지도부에서, 새로운 지도부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경기 회복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토대가 확실하게 구축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가 묶여 있었던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매도 때문이었습니다. 네. 물론 기관에서의 그 관망세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에 일단 환율 기준으로 해서 현재 1,090원 선이 붕괴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이 강하게 올라선다라면은 또 이 어떤 환차익을 위한 매도에 대한 유혹을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대외 여건이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어떤 위치가 많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요인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대략 12월 중반 정도까지는 한 1개월 정도의 사이클을 두고 거래소 시장에서의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게 강한 상승 흐름을 의미하는 대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서서히 좀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거래소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코스피 물론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55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5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의견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주식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종목이 이제 어떤 업종들이 돈을 벌고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런 비슷한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게임 관련주 중에서 스마트폰 콘텐츠 관련주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지수가 좀 안 좋아지면서 기관의 매도가 나왔지만 다시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기관의 매수가 지속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겠지만은 이른바 지금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의 특징은 현재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죠. 거래소는 이에 비해서 지금 전통적인 업종의 그 종목들을 본다면 아직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경기가 회복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일단 원자재 가격이나 기타 통화 가치가 저하되는 그런 대체 상품주로서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일단은 전통적인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거라 예상되고요. 그때까지는 새로운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실적 강세를 이유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게임 관련주는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시점이 왔고, 그리고 지금 AVCNC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기대 성장성도 물론 괜찮지만 실적에 비해서 약간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까지 각종 중국 고섬이라든지 이런 상패가 된 이후에도 살아남았던 차이나 리스크를 견뎌왔던 전통적인 중국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유망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인해서 대형 수출주보다는 중소기업들 쪽에서 우리가 실적 호전주를 찾아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뉴스 보고 온 이후에 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품 비리가 드러난 영광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의 가동이 올해 말까지 중단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원전 부품 납품사 8곳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영광 5호기, 6호기의 경우 이 검증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데다 일부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연말까지 가동이 정지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의 표준이율 구조가 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을 현재의 연 3.75%보다 낮추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확보한 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입니다.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는 준비금을 더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2.5%에 그쳐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위기나 카드 사태와 같은 외부 요인 없이 소비 증가율이 급락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10월 외화 보유액이 또다시 상승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0월 말 기준 외화 보유액이 3,234억 6천만 달러로 9월 말보다 14억 5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유로화와 엔화의 환율 변동은 미미했지만 외환자산 수익이 늘어나 석 달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세계 7위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셰일가스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투입되는 3,500억 원의 내년 유전개발 예산 중 석유공사 지원분 1,040억 원을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같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의견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확산으로 내년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내년 전체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 명, 28만 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41만 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 수에 비해 약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내년에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자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소액주주 비중이 적을수록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912개사를 조사한 결과 소액주주 지분율이 25% 미만인 94개사 중 64개사의 주가는 평균 22%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인 44개사 중 23개사의 주가는 평균 3.8%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저희 마켓 공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대적인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의견을 각기 달려주셨는데요.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유망하다. 코스닥은 520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망하다. 게임과 중국 내수주를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윤종빈 센터장과 황성호 전문가의 의견이 좀 다른데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코스피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코스피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지금 방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경기 성장이 둔화 가능성도 대두되고요. 일단 버닝키와 시세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이 각 기업마다 지표가 좋아지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제대로 이제 실물 경기에 이전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돼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으나 아직은 거기에 대한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기는 각종 지표들이 지금 한 업종은 좋았다가 한 지표는 또 나빴다는 이런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전통적인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종목들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 이후에는 내년 이후에 경기 호전 가능성을 보고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은 4분기 실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잠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 시그널이 아주 강하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여기에는 윤종빈 센터장께서도 거의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하게 경기 회복이 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코스피의 강세가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그렇다면 중소형주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볼 때는 황성우 전문가님의 그 말씀하고 좀 같이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상에서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놓여져 있고 이러한 경기 둔화의 양상이 최소한도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대목은 경기가 악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악화의 강도를 놓고 볼 때 이 지금보다 향후에 더 경기가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 악화되는 강도가 가장 좀 극단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조그만 시각상에서의 그 차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경기 둔화라는 부분이 올 한 해 내내 계속 전체 시장 분위기를 잠식을 해 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심리를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그 측면으로 이어졌고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 악화 부분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이러한 위기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유로존,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팔을 걷어붙이면서 각종의 대책을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이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제 결과물들이 11월 그리고 12월 이 두 달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다라는 그런 측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거 하나만 놓고 생각하기에는 좀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어떤 이제 정권 교체 그리고 각국의 경제 지표상에서의 그 G2죠. 빅2 국가들의 경제 지표상에서의 호전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한 번에 어떤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구간을 저는 11월 중반경에서 12월 중반경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는 다시 이 경기 경기 둔화라는 그런 커다란 그런 부분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구간, 이제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기간 속에서는 코스닥 증시에서는 일종의 좀 기간 조정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12월 중반 이후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코스닥 시장이 좀 힘을 가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을 또 해주시는 도중에 설문조사 결과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본 이후에 또 도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대적인 탄력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의견에 48%가 동의를 해주셨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의견에 52%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지금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도 없고 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투자 심리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아무튼 코스닥이 그래도 유망하다. 코스닥의 실적 후전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코스피 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고 코스닥 하면은 또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동안 거품 논란이 좀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를 빌미로 다시 한번 정고점에 다가서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이제 게임 업종 중에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차피 지금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점점 올라갈수록 게임은 늘어나고 이제 그 캐주얼 게임은 소비를 많이 하겠지만은 이 3분기 실적이 일시적이 아닌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시장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흐름은 예전처럼 그렇게 그 코스닥 지수가 급등락을 보이는 것처럼 보다는 약간 좀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4분기 실적도 이런 실적과 더불어서 약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번 더 정고점 돌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정고점 돌파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까요? 네, 일단 Q3의 그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그 대목, 그리고 중국의 그 정권 이양 이후에 중국 쪽에 이제 경기 지표가 슬슬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중국 경기가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두 눈으로 좀 목도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이 미국에서의 이 재정 절벽과 관련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 미국의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얼마나 좀 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연말 시점으로 가면서 합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이 일종의 좀 쇼크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유망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그 한 달 동안의 과정 속에서는 제가 거래소 시장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중심 축의 역할은 삼성전자는 아닐 겁니다. 되려 LG그룹주들이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그 축에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지수의 어떤 이제 회복 강도가 강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 상승 탄력도는 되려 떨어지고 오히려 장기간 소외됐었던 뭐 중국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죠.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조선, 뭐 철강 이들 업체들 쪽에서의 어떤 이제 탄력도가 단기적으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양동의 어떤 이제 전략을 같이 좀 구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LG그룹주와 그리고 중국 관련주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 일단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효성 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효성은 다른 화학업체들 실적 다 저하되는 구간 속에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적을 띄고 있는 그 상황인데 특히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스판덱스 쪽이 있습니다. 스판덱스 쪽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견고한 시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측면 그리고 4분기에는 그동안 적자를 띄었었던 중공업 쪽 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충분히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LG그룹주와 중국 관련주 그리고 특히나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 효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목을 딱 꽂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게임 업종하고 이제 저번 주하고 좀 같은 계속 그 종목군들하고 업종군들을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게임 업종 살펴보시고 특히 그 중국 관련 내수 관련주 중에서 지금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한 종목들은 거의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의 영역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차이나킹이라는 차이나하우란, 차이나그레이트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그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말고 중국에 진출되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한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좀 좋았던 차이나그레이트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수 부양을 향후에 이제 바라본다면 지금 중국 증시의 차트 모양도 상당히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된다면 제일 일단 수혜 업종을 꼽을 수 있는 의류 업종 경기에 민감주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또한 꾸준히 실시했다는 점에서는 한번 그 주가의 그 2차적인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열띤 토론을 또 해봤습니다. 와운에서 황성우 전문가 그리고 SK 프렌즈 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